네, 저도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를 해보면 경찰분들 중에서 일부는 뭘 이런 걸로 고소까지 하냐, 이제 이런 시각이 깔려 있다고 느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실형 선고 비율이 18.7%로 범죄 전체 평균인 29.2% 대비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실무에서도 체감하시는 수치가 이게 맞을까요? 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킹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형 비율은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범죄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법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 시행된 지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럴수록 피해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잘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 정신과 유튜브 채널에서 현명한 스토커 대처법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천의 1원 입금 사건의 당사자로 보여지는 분이 화면에 보이는 댓글을 남겨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댓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본인이 확실히 준비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이 스토커를 처벌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저도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를 해보면 정말 어지간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분들 중에서 일부는 뭘 이런 걸로 고소까지 하냐, 이제 이런 시각이 깔려 있다고 느낀 경험이 좀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그냥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폭행, 상해, 심지어 뭐 강간, 살인까지 이제 큰 다양한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경찰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사안인데요. 과거는 범죄가 아니었던 부분을 이제 범죄화 시키면서 법 시행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희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면, 최근에 대법원 산하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새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양형기준을 보시면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중 요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그리고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처벌불원이 있을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결국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이제는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형 선고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어떤 게 스토킹이고 어떤 게 스토킹이 아닌지를 따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항상 처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법조문을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를 스토킹 행위라고 매우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법조문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 먼저 보시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토킹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 당사자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따라다니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것입니다. 남옥은 주거지,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당연히 스토킹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목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전화를 건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말씀해주신 뭐 이런 식 계좌이체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이 다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목 같은 경우는 우편 등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목은 상대방의 주거 등 근처의 물건을 훼손하면서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바목하고 사목이 다소 특이한데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상대방의 이름, 영상,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조문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대면을 통해서 해야만 스토킹이라고 인정됐던 것이 이제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혹은 주거지를 훼손하고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포함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가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스토킹이 범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김민건 변호사님께 연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스토킹 처벌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스토킹 행위가 굉장히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도 충분히 진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선임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애매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게 하고 유죄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상대방 측과 합의 같은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시되 바로 사건부터 맡기지 마시고 이것이 좀 애매한 범죄이냐 아니면은 항상 성립하는 범죄이냐 그리고 변호사를 맡겼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를 미리 확인 받으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